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공장 폐쇄가 결정된 GM 군산 공장의 생산직 근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는 5월 희망퇴직이 확정된 상태였는데요. 이 때문에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그제 오후 5시쯤 GM 군산 공장 생산직 근로자 47살 A씨가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흘가량 연락이 되지 않자 여동생이 집을 찾았다가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19 저쪽에 있고 뭐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박수사대인가 이렇게 온 것 같던데요. 현장에서 유서나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GM 군산 공장 엔진부에서 20년 넘게 생산직으로 근무해왔습니다. 하지만 공장 폐쇄 결정에 따라 오는 5월 희망퇴직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들에게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희망퇴직을 함으로써 스트레스나 이런 심리적 압박감 이런 것들 때문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A씨는 2년 전 아내가 지병으로 숨지고 유일한 자녀인 딸은 유학을 떠나 혼자 생활해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GM 부평공장 근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이어 군산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GM 군산 공장 협력업체들이 금융권의 중점 관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들은 돈줄이 막히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GM 군산 공장은 부품 납품업체의 전자어음으로 대금을 결제해왔습니다. 1차 협력업체는 다시 2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는 3차 협력업체에 현금 대신 어음을 주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는 급할 경우 어음 만기 이전에 수수료를 주고 은행을 통해 운영 자금을 융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GM 사태 이후에 은행들이 어음 할인을 해주지 않아 고사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은행보다 3배가량 어음 할인 폭이 큰 사채 시장에까지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할인할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사채 시장에 가서 할인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인건비가 그냥 나가는 것 같아요, 이자로. 금융권의 대출 상환 압력도 협력업체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협력사들은 금융권이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자를 더 올린다고 할까봐 GM 협력사라는 것을 숨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례 보증 지원 제도를 통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같은 이유로 선뜻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혹여나 그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나 볼까 싶어서 이렇게 나서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와줄 업체가 어딘지 명단조차도 제대로 안 나와 있습니다. 금융권이 부품 협력업체를 중점 관리 대상 업체로 분류하면서 특히 영세한 2, 3차 협력업체들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GM 협력업체는 150여 곳, 협력업체들이 돈줄이 막히면서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4조 원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합니다. 추경안에는 군산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될 예정으로 지원 내용과 규모에 관심이 쏠립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서 4조 원대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합니다. 추경안에는 군산과 통영 등 고용 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도 포함됩니다. 고용 위기 지역 등에 대해서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더해 추가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근본 대책의 주요 과제들이 연령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일단 군산의 중소 중견기업에 1인당 900만 원인 청년 고용 장려금을 500만 원씩 더 주는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또한 군산의 해외 취업과 창업을 도울 청년 센터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추가 지원 대책을 결정해 추경에 담기로 했는데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단기적으로 지역 경제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을 최대한 찾아서 추경안에 반영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고용 안정화라든가 협력업체의 일감 마련, 사업 다각화 부분에 집중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안이 정부와 전라북도 뜻대로 다음 달에 국회를 통과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야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주평화당이 호남 일자리를 살리는 추경이라면 협조하겠다고 나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시 국가예산에 이어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방안이 전주시장 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생각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문제는 개발 방식에 대한 이견 때문에 10년이 넘도록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상업시설 대신 공원과 광장을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또 법원 부지와 덕진동 일대까지를 묶어 미술관과 뮤지엄 밸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크고 작은 미술관을 많이 유치하고 또 박물관도 유치해서 그쪽 덕진 권역 전체를 뮤지엄 밸리로 묶어진다면 우리 전주 시민들의 삶의 질도 훨씬 더 높아지고. 반면 다른 2명의 후보는 개발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현웅 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호남권 최대 컨벤션 센터와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4년 전주시가 종합경기장을 넘겨받을 때 제안했던 내용과 가깝습니다. 전주에 관광객이 1,000만 명이 오면 뭐합니까? 관광객들이 머물고 즐기고 소비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저는 도심 흉물이 된 이 종합경기장을 컨벤션 호텔,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엄윤상 민주평화당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전통 문화와 IT 기술이 융합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젊은이들의 창의력을 살려 게임 산업 등 첨단 기술의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쇼핑센터나 그런 것들이 건립돼서는 안 되고 또 공원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는 또 전북대학교가 있거든요. 젊음의 거리, 창조의 거리, 창의성의 거리로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고. 새 후보는 전주 종합경기장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어서 사업의 현실성과 지역경제의 파급 효과 등에 대한 논의가 깊어질수록 이번 선거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이스타항공이 오전에 출발하는 군산 제주 간 비행기를 증편했는데요. 이에 따라 전라북도와 제주도 간 1일 왕복 가능한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군산과 중국 스다우르로 가는 카페리 운항도 주 6회로 확대됐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일요일 오전 군산공항 탑승 대기실이 승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군산공항이 문을 연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들은 이스타항공이 증편한 제주도행 오전 비행기를 타려는 사람들. 그동안 오전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광주공항을 이용했던 도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옛날에 갈 때는 광주 가서 오전 비행기를 탔거든요. 근데 군산에 오전 비행기가 생기면 굳이 광주까지 갈 필요 없이 군산에서 빨리 출발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군산공항에서는 이스타항공과 대한항공이 각각 한 편씩 제주행 오후 비행기만을 운항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오전 비행기 증편으로 전북과 제주 간 1일 생활권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스타항공 오전 증편 항공기는 189석으로 하절기인 10월 말까지 매일 운항합니다.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약률이 좋지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대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근데 도와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한번 헤쳐나가자는 의도로 해서 이 결과를 했고요. 전라북도에 현재 국제공항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새만금 국제공항이 다시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하늘길과 함께 바닷길도 확대됩니다. 군산과 중국 스타우를 오가는 카페리 운항이 주 3회에서 6회로 확대됩니다. 국제 여객선 운항 확대로 여행사와 운송업 등 500여 개 관련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늘길과 바닷길이 잇따라 확대되면서 최악의 위기에 빠진 군산 경제가 조금은 나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임실군이 구석기 시대 유적인 하가유적 학술대회를 열어 그 가치와 활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고창군이 낙농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8억 원을 투입합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임실군이 구석기 시대 유적인 하가유적의 문화자산 가치와 활용 방안에 관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2000년에 발견된 하가유적은 지형이 잘 보존돼 있을 뿐 아니라 2만 7천여 점의 구석기 유물이 출토돼 당시의 풍부한 문화상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를 도 기념으로도 만들고 또 사적지로 만들어서 영원히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인 고창군이 고품질 낙농 제품 생산을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군은 올해 낙농 헬퍼 지원, 시설 보수 등 8개 사업에 8억 원가량을 투입해 전국 소비자들에게 질 좋은 우유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정읍의 명물, 내장산 워터파크 음악 분수가 5월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음악 분수는 다음 달 시험 가동을 마친 뒤 5월부터 6개월 동안 평일 2회, 공휴일에는 4회 운영됩니다. 군산시가 오는 28일 시청 1층 로비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전시, 판매 행사를 엽니다. 도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된 20여 가지의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해 장애인 생산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라도가 통근버스 임차 등 산업단지의 근로 여건을 개선합니다. 전라도는 김제, 완주, 부안 등 3개 시군 산업단지 7곳에 통근버스 임차 비용으로 4억 원을 지원해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돕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창군 고수면 일반 산업단지에 50억 원을 들여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짓고 군산 국가산업단지에는 체력단련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라도에 걸맞은 노동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도의회 김종철 의원은 서울시와 광주시, 충청남도와 성남시 등은 국 또는 과 단위의 노동정책 전담 조직을 만들어 근로자 권익과 감정노동자, 지역형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방정부 스스로 노동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형식적인 노사민정협의회 등도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도 전북대 의대 정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42명으로 확정됐습니다. 교육부는 2019학년도 보건의료계열 입학정원 배정을 알리는 공문을 통해 32명을 전북대 의대에 추가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 가운데 32명을 전북대에 배정한 겁니다. 이에 따라 전북대 의대 정원이 현재 110명에서 142명으로 늘어나 본교 기준으로 전북대 의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입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군산시가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야간 푸드 트레일러가 다음 달 문을 엽니다. 군산시는 7명의 청년 창업자가 선정됐으며 다음 달 14일 개점을 목표로 푸드 트레일러 제작과 음식 개발 등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간 푸드 트레일러 사업은 군산시가 지난해 선정한 민간 투자업체의 계약 해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청년 창업자들의 반발을 사자 군산시가 직접 맡아왔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 19도, 순창과 남원은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오르겠습니다. 다만 주말에 이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공기가 탁합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전주가 68, 익산이 70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단계이고 전주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 정체로 밤 한때 농도가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비 소식 없이 비교적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